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메지온입니다. 자, 저는 바이오 제약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바이오 제약에 대한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잭소론 미팅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를 했고요. 무엇보다 이 물가 그리고 고용이 전면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가만 외쳤다면은 올해부터 특히 올해 하반기 들어서 물가와 고용을 동시에 말하고 있고 이번 잭슨 웰티 때는 오히려 고용이 더 앞선 것이 아닌가 했을 정도로 어조를 강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에 따라서 사실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양적 긴축도 머지않아서 끝날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양적 긴축이 끝난다. 그러니까 시중으로부터 자금을 빨아들이는 것을 멈춘다라는 것은 빨아들인 만큼 유동성이 풀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가 인하되고 그리고 양적 완화가 시작된다는 과정 하에서는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 멈춘다는 건 그만큼 양적 긴축이 했던 양만큼 양적 완화가 진행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유동성이 풀리고 금리가 인하되면서 바이오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 저는 메지온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메지온은 바이오 제약에 불구하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기업입니다. 일단 이 유데나피라고 해서 폰탄 환자 치료제를 임상의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게 성공하면 대박이고요. 실패하면은 상장 폐지가 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폰탄 수술이 무엇이냐 한다면,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심장에 기형이 있는 거예요. 보통은요, 이제 두 개의 심방, 두 개의 심실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온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수술을 해준다거나 혹은 치료제를 좀 먹어야 되는 것인데, 일단 치료제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수술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청소년기 때 몸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그런데 이 심실이라던가 심방이 한 개밖에 없다 보니까 이에 따른 문제가 이제 청소년기 때 생겨서 보통은 40대 전에 대부분의 사망을 하는 그런 희귀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오 투자의 그런 장점이라던가 혹은 메지온의 그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 그리고 유동성이 풀리는 때에 바이오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올라올 때가 되었고요. 무엇보다 메지온의 경쟁약품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치료 자체가 워낙에 전무하기 때문에 메지온의 유데나필이 이번에 임상 성공이 된다면 전 세계 독점하는 약품이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약조차 없어요. 얼마 전에 임상을 진행하다가 실패했었던 약은 있어도 임상을 진행했던 약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만약에 이번 성공한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메지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 이 P밸류입니다. 그러니까 FDA 측에서 메지온 쪽으로 P밸류를 0.1 이하만 달성해도 되겠다라고 달성해도 성공으로 쳐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0.05 이하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저번에 임상 3상을 진행했었죠. 그래서 3년 전쯤에 실패했었는데 그 당시 P밸류는 0.0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처럼만 해도 이번 임상은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매우 완화적인 스탠스를 FDA 측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0.1과 0.05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 때 평균 95점 그리고 평균 90점 비교를 했을 때 95점이 90점짜리 20명 있어도 95점짜리 못 이기죠. 사실상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90점부터는 1.1점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 0.05 이하 그리고 0.1 이하가 얼마나 FDA 측에서 편의를 봐준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도 그럴 견지로서는 희귀병에도 불구하고 치료제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 메지온의 유데나필만 바라보는 환자가 미국에서만 3만 명이 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약 7만 5천 명 정도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결국 이번 임상에 성공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시장적인 지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번에 논문이 하나 게재가 됐죠. 논문에 의하면요. 일단 저번 임상 때, 그러니까 임상 3상의 1차 시험 때에는 P밸류가 0.09가 나오면서 실패했다라고 밝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슈퍼폰단 환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슈퍼폰 환자가 무엇이냐면 폰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별다를 바 없는 환자를 뜻합니다. 당연히 일반인과 별다를 바 없기 때문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밝혀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일반인과 별다를 게 없기 때문에 약효를 증명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슈퍼폰단자를 제외하고서 다시금 이제 데이터를 취합해서 이번에 보니까 P값이 0.021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슈퍼폰단자만 제외했었더라도 저번에 임상은 성공했을 거라는 그런 논문이 이번에 게재가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FDA 쪽에서 0.1 이하만 나오면 성공이라 했었는데 이번에 메지온 측에서는 직접 인상을 안 하죠. 저번에 직접 인상을 하다가 데이터 취합도 제대로 못하고 병원에 대한 관리라던가 환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상당히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전 세계 1등의 임상 수탁 기관에 맡겼습니다. 시가총액만 50조 이상이고요. IQVIA라고 해서 전 세계 1위 임상 수탁 기관 맡김으로써 슈퍼폰단 환자를 완전히 제외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거는 뭐 FDA 측에서 먼저 슈퍼폰단 환자를 제외시켜서 임상을 진행하라고 했을 정도로 이 슈퍼폰단 환자가 임상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번엔 임상에 대한 그런 환자 관리라던가 병원 관리도 IQVIA가 직접 하면서 훨씬 더 뛰어난 그런 통계적인 유의성을 밝혀낼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만 해서 P-밸류가 0.09가 나와도 어차피 임상은 성공이에요. 근데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임상 수탁 기간을 쓰는 것이고 슈퍼폰단 환자를 완전히 제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번 임상 때에도 슈퍼폰단 환자를 제외시키니까 P-밸류는 0.021이 나오면서 임상이 성공이 있었죠. 따라서 이번에는 슈퍼폰 환자 제외시키고 임상 관리도 철저히 하면서 P-밸류가 0.1 이하면은 성공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저는 임상 성공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임상이 성공이 된다면 미국 내에서 유전화필의 그런 타겟이 될 수 있는 환자 수가 약 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전 세계는 약 7만 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연간 1만 명만, 약 10,000명만 처방받는다 하더라도 연간 매출 비중이 매출에 대한 금액이 1조 정도는 찍힐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보통 이제 희귀병을 한다면 희귀병 치료제를 한다면 최소 1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게 치료제죠. 연간 1억에서 10억 정도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메지온의 유단아필은 가장 저렴하게 1억 정도로 그러니까 약 10만 불 정도로 책정을 하더라도 1조 원 정도의 그런 매출은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현재 시장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번에 유단아필의 그런 성공 가능성이 꽤나 높다는 점과 미국 내에서만 3만 5천 명의 타겟이 있지만 그중에서 10,000명만 이 유단아필을 처방받는다고 하더라도 메지온 측에서는 조 단위의 매출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현재 메지온 같은 경우는 진짜 시가총액을 잠깐 보시면은 약 1.1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1조 정도의 매출은 저는 통과가 된다면 수년 내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고 있는 것이고 최소 영업이익률의 50%만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로열티를 받음으로써 그러니까 기술 수출을 함으로써 약 15% 20%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한 2천억 정도의 그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이 마련되는 것이고 다만 메지온 쪽에서는 지금까지 임상을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어서 로열티를 받겠다고 해서 기술 수출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기는 해요. 다만 이 로열티 비율이 이제 임상의 끝이 다가면 다가갈수록 훨씬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임상 1상 단계 혹은 임상 1상 전 임상 단계입니다. 이럴 때는 로열티 비율이 보통 5% 내외로 형성이 되는데 3상 다가왔을 때 결과를 이제 발표하기 직전 혹은 2상 이후 이럴 때는 최소 15에서 20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혼자서 하거나 아니면은 3상에 통과된 다음에 로열티를 최대한 높여서 받는다거나 혹은 유통사, 판매사 정도로만 협력을 진행함으로써 빠르게 시장을 침투한다거나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가 현재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어떤 경우의 수를 도입하더라도 임상에 통과가 되면 독점적인 지위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보다는 시가총액만큼의 그런 매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슈퍼폰 환자 제외를 시킨다면은 PBR이 0.1 이하로 나올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꽤나 높아 보인다는 것이고 저 역시나 매지온을 거의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지지라인이 좀 더 헛거진다면은 저는 다시 메지온을 매수할 거예요. 저는 최근에 메지온을 매도했죠. 근데 다시 메지온을 매수할 겁니다. 혹은 변곡점이 만들어져도 저는 메지온을 매수할 생각이 있어요.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제 매수 매도 내역을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매지온을,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에 대한 그런 기대값이 다시 올라온다고 했을 때 매지온을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결국 삼상에 대한 2차 시험이 성공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꽤나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임상 3상의 1차 데이터를 활용해서 슈퍼 분단자를 제외시켰고요. 그리고 P값이 0.05 이하에서 0.1 이하만 되어도 임상에 성공이 됩니다. 이건 FDA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 CRO 수행, 그러니까 임상 수탁 기간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도입을 쓰게 되면서 결국에는 매지온에서 지난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차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내에서만 타겟을 할 수 있는 환자 수는 최소 2만 명에서 3만 5천 명 사이이고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 매출액을 계산해본다면은 출시가 되는 1년 내에도 약간 5천억 이상의 그런 매출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고, 피크 매출은 3조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독점적인 약품이고 희귀병 치료제이고 전 세계적으로 7만 명 정도가 있고 미국 내에서만 3만 5천 명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매출액은 저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기술 수출이 아니라고 한다면 임상 3상까지 가겠다는 것이고, 아마 올해 연말쯤에 중간 결과 발표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면 매지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관심을 받을 것이고,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면 환자 수를 현재로서는 436명을 임상을 하고 있는데 500명까지 늘려서 표준 편차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안정적으로 임상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임상 성공한다면 이제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로열티 비율이 70% 이상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매지온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 가짐으로써 결국 연말 즈음에 중간 결과를 보지 않고 매도하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전까지 바이오 제약에 대한 관심이 올라오면서 매지온 역시나 중간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기업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같이 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 결과를 보는 투자와 그리고 보기 전에 매도하는 기대감만 먹고 빠지는 투자로 나눠질 수 있겠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결국 임상 3상의 1차 시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수가 2배가량이 더 몰렸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입소문이 퍼지면서 환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매지온의 유전 어필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더라,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임상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임상 때 1,500명의 환자가 몰렸지만 2차 임상 때는 무려 3,235명의 환자가 몰리면서 상당한 입소문 마케팅이 진행되지 않았는가. 이에 따라서 성공이 된다면 아주 빠르게 시장에 대한 침투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경쟁이 없는 이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인 만큼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꾸준히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기술 추적 모멘텀 혹은 임상 모멘텀 이런 것만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냐 이런 경우에는 경쟁사가 많은 경우에는 이 매출액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매종 같은 경우는 경쟁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통과만 된다면 매출액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매출액이 올라오면서 주가 역시나 선행을 하든 후행을 하든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쪽에 대한 그런 관심을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이 끝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기술 수출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에로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상업화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혹은 M&A 되는 것도 고려할 만한 가치라고 좀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매존의 회장 같은 경우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이번 이제 유단합필이 끝나고 나면 성공적으로 런칭시키고 나면은 본인이 할 일을 끝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M&A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전문 경영을 세우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꾸준하게 이 매존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량이 좀 더 확고해진거나 혹은 변곡점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저는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2,000원이면 제 매수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